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을 모시고 정책과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상혁 보훈군수님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올 한해 군정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새해를 맞아 보훈 군민과 충북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데 기필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보훈군의 군정을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훈군이 2010년부터 천연기념물 53호 예. 또 352호인 정의품송하고 예. 정부인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솔방울에서 씨를 받아서 묘목을 길렀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유전자원 보존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작년에 비로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충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합격된 거, 예. 그거를 작년에 100주를 한 주당 100만 원씩. 예. 그래서 작년에 하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했어요. 아, 전국이에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200주를 우리가 분양을 할 계획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한 2억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보훈군이 그 유전자 보존 사업으로 기르고 있는 묘목이 2만 1000주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보훈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150억 이상의 군의 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거기 수해, 보훈수해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1980년에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17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또 39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1998년에 2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재산은 921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속리산이 있어서 수해 상습군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지나간 2010년에 군수가 돼서 옛날부터 뭐 왕이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수해 상습군이라는 이 오명은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에 199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에 물길을 바로잡고 또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 쌓고 다리를 새로 놓고 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피해를 많이 주니까 사방댐을 막아서 이런 피해를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온 결과 작년에 장마 때 그렇죠. 11년 만에 보훈에 작년에 엄청난 비가 왔어요. 예. 그랬는데도 보훈은 작년에 별로 피해 없었죠. 예전에 용담댐 그것 때문에 옥천영동은 피해가 입었고, 많았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보훈군이 역점 사업을 둬서 이렇게 한 결과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전국이 수해로 물난리가 정말 크게 났는데도 보훈군민들은 뭐 논두렁 껴주고 뭐 이런 거 마을의 길이 끊어졌다는 데서
전부 수해 조사를 면밀히 해보니까 7억 한 7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국민들은 이제 보는 수해 그런로부터 안전한 군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이제 되었는데 저도 그건 큰 보람이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보훈읍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보훈 삼산공원이라고 1,300평에 아담하고 아주 이쁘게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래서 그 보훈읍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했고 또 속리산의 중판 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숲체험마을이라든지 또 짚라인이라든지 스카이바이크라든지 스카이 뭐 이런 여러 사업 관광 레저 사업 어린애서부터 80노인까지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올해는 이제 모노레일이 준공을 하고 우구기세촌이라고 해서 1950년대에 속리산 산골 마을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한 이제 말티고개 또 목탁봉의 전망대, 관문의 전망대 이래서 보훈군이 이제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관광지로서의 옛날에는 속리산 관광하면은 법치사 정의품성에 그쳤잖아요. 이제 속리산의 관광의 중심권이 말티고개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에만 하더라도 주말에 하루에 10,000명이 왔어요. 아이고. 거기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커피숍을 군에서 직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작년 매출이 얼마냐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데도 2억 1,700만 원이. 커피숍이요? 네. 근데 거기는 커피하고 우선 보훈군이 직영하는 이유는 보훈의 대추차를 유명하게 잘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서 손님들의 보훈 대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대추차고 커피밖에 안 팔아요. 그런데 뭐 손님들이 줄로 서서 그래서 이제 보훈군이 2025년도까지 속리산 관광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은 1천만 명의 속리산 관광객 유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가능성을 작년에 우리가 발견했다. 자, 새 보훈군에 대한 군정 운영 방향 우리도 군수님께서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주요 사업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훈군이 금년에 여러 가지 한 45개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완공할 거, 또 계속 사업으로 할 거, 또 새로 착공할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완공할 거는 군립도서관 4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작은 영화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354억을 들여다는 정수장, 배수장, 또 노후 상수관 30km 교체, 그리고 급수관 3.7km 신설, 그리고 이평리가 지대가 낮은데 거기에 수해가 입지 않도록 저지대 방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다리 재가설, 거기다 경관조명 설치하는 거, 또 과수 유통센터, 그리고 스마트팜 농장, 농민 교육장을 하기 위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보청천의 보훈읍내에 거기에 1.5km의 산책 데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훈군이 3개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했는데 거기다 농촌 체험관을 금년에 이제 완공하려고 그러고, 계속 사업은 보훈읍의 전주 지중화 사업, 또 남일서 보훈까지의 국도 개량 사업이 있고, 또 차정 저수지라고 현재 30만 톤인데 111만 톤으로 확장을 해서 이거를 수안면이 지금
가뭄을 많이 입는 지역인데 15개 마을에 162헥타에 수리 안전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이 이제 1, 2 산업단지가 다 꽉 찼으니까 제3 산단을 지금 올해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3공단을 조성할 그런 준비를 하고, 금년에 착공할 사업은 당호 목적 종합운동장을 하나 다시 만들고 거기 야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온에 야구장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공원 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0여 년 보온군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공동묘지를 사실상 리모델링 하는 건데, 수목장 같은 뭐 그런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걸 착공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금년에 착공할 거고, 또 이평교와 보온교를 352억 들여서 설계가 끝났는데 금년에 또 착공을 할 거고, 그리고 내북면 서지에서부터 삼성면 달산보까지의 제방 축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호안을 정비하는 거를 금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이 사업들이 내년까지 이렇게 거의 내년에 끝나게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금년에 차질 없이 이걸 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방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작년 1월 22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1월 28일에 마스크 34,000개를 아마 전국적으로 드물 거예요. 제일 먼저 34,000개 마스크를 사서 전 국민들에게 쫙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군에서 마스크를 사줘? 농촌의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코로나가 지금 방송에 봤듯이 중국에도 막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도 이게 벌써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최소한의 코로나로 이건 막을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초기에 시켜준 것이 참 주요했다고 보는 주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제 보온군이 지나간 1년 동안에 국민들에게 그 배부한 마스크 숫자를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25개를 나눠줬어요. 작년 11월 말에 보온군은 코로나를 방역의 준칙을 인쇄물을 해가지고 이거를 집집마다 다 2장씩 다 붙였어요. 기관단체 사무실까지. 보온군청에도 사무실마다 다 2가지 준칙이 다 인쇄된 게 붙어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내용에 제가 작년 11월 되니까 이 문제가 뭐냐. 예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감염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지에서 오는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체온 체크를 하라. 그리고 기업에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체크를 하라. 그리고 거기다 방명록을 인쇄해서 본군에서 기업체마다 마을마다 이장들은 다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장들 집에 애지인이 왔다. 그러면 체온 체크하고 방명록에 어디서 왔고 뭐 누구를 만나러 왔다. 다 체온 체크한 것이 거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장이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누구 만나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만 잠깐 만나고 빨리 떠나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사원이나 마을 사람들이 예지의 장례식이나 혼례식 같은데 어떤 이 일을 보러 예지에 출퇴했다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도 감염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단 돌아오면은 회사는 사원 돌아오는 즉시 회사에 체온 체크하고, 마을에 오는 사람은 주민은
이장한테 체온체크하고 방명록에 다 쓰고 그러고 2, 3일 동안 사람 마을 사람 접촉하는 걸 좀 기피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경계심, 그러니까 에이즈사람 오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나서 음식 먹고 뭐 들어오라도 커피 타주고 뭐 그런 길 가급적 하지 마라. 영무 있으면 에이즈도 왔으면 보고 바로 떠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15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예. 공무원들이 단속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끄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코로나 방역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럴 성질의 성격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국민들의 코로나 방역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낼 때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해요. 예.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씌워드려라. 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오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 자전거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이게 마스크가 날라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마스크를 항상 비치해 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또 씌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감동적이에요. 예. 굉장히 고마워요. 한편 또 미안해. 그렇죠. 아이고 이건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데 근데 다른 데는 방송에 뭐 10만 원 과태료다 뭐 단속한다는데 보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고 읍면사무소에 오면 씌워주니까 이게 그래서 보훈군의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을 하게 된 거기에도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농산물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한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대추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성공을 또 거뒀는데요. 올해 그 농산물의 지원 계획 또 그리고 보훈군이 그 셋째아이에게 연금보험 혜택을 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추 축제를 지나간 10년 동안에 작년 이전까지 전국에서 최대 성공한 대추 축제다. 100만 명이 와서 약 100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가을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축제를 다 취소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훈군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온라인 축제를 해보자. 근데 온라인 축제를 해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 거둔 데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9월 8일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현장 축제는 포기하고 온라인 축제로 가자. 그래서 축제위원들이 나서고 공무원들 나서고 기관단체가 나서서 작년에 10월 15일부터 15일 동안 이렇게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 콜센터를 인해서 주문하게 하고 또 TV 홈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 판매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접속한 사람이 한 53만 명 됐고 그리고 이 대추를 4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에 힘들었어요. TV 홈쇼핑을 했는데 예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번 하면은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팔려요. 근데 그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어느 홈쇼핑 단을 했는데 1억 8,100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아이고. 근데 2배가 팔렸네요. 그리고 28mm, 30mm, 32mm 대추의 아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데는 보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근데 큰 건 다 팔렸어요. 26mm 작은 것만 남았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했는데 1억 8,100만 원이 주문이 들어온 거야. 근데 TV 홈쇼핑은 그 물량을 채워주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야, 근데 보험군이 가지고 있는 대추는 9,000톤, 9,000kg, 9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톤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보험군 공무원 650명을 총동원해서 1,500농가, 대추 농가를 일일이 다 투져서 대추 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래도 위약금 안 물고, 그건 다 채워서. 그러니까 대추 축제 10년 만에 생대추가 없어서 못 파는 건 처음이죠. 홈쇼핑 아마 개국이 이래도 그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지자체들이 야, 어떻게 그걸 시골 촌에서 그렇죠. 어떻게 그걸 성공했느냐. 그럼 우리가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이래도 해서 거기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첫 번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다른 데서도 보험같이 하면 된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걸 전파해 준 것도 상당히 그리고 이제 보온대추는 뭐 생대추가 제일 경쟁력이 있으니까 대추 와인도 만들고 대추차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나오는데 보험군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충북대학의 연구 용역을 몇 번 했는데 올해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항암물질이 대추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는 어떤 대추의 효능을 새로 발견하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군이 전국에 최초로 세자녀를 낳는 거기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국에 많이 퍼져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도록 장려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정책도 다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산모를 배려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이제 연구로 짜낸 시책이 뭐냐면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주자. 그래서 보험회사랑 이렇게 해보니까 매달 보험군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49명의 셋째 아이 낳은 산모가 그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1인당 그 보험료를 보험군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2년이면 아니 20년이면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 붐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지역에까지 지금 이제 화제가 된 거는 30년, 40년 후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엄마는 노년에 살 길이 없잖아요. 30세 미만의 아기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73만 원도 75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42살, 3살에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20만 원 조금. 그러니까 빨리 아기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된다는 거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60세에 도달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보험을, 연금을 타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그 엄마들의 반응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조금 늦게 낳을 걸 그랬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돈 안 들고 돈의 어느 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뭐 4천만 원 준다고 지금 어떻게 안을 내놓은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일회성에 그냥 가족이 뭐 옷 사입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은 그 산모를 배려해주는 이 진정한 그 노후 대책이 될 수 있고 안심하고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런 시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보훈군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런 제도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을 다 모아가지고 보사부가 지금이라도 예. 정말 이건 난리 났잖아요. 어? 너무 지금 산화율이 낮잖아요. 예. 이거는 인구가 그 나라의 부흥의 첫째 조건인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시골 군수지만 보훈군에서 이 채택한 제도를 중앙정부가 하루속히 채택해서 전국의 산모들이 노후를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그래서 자진 참여하도록 네. 그런 유인책 그런 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게 시골 군수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앞으로 계획과 또 우리 보훈군민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저는 충북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주 시민만 하더라도 보훈의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보훈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참 특히 보훈을 떠나 있는 취락인사들이 전국에 10개의 향후회가 있는데 고향쌀 팔아주기로 해요, 작년부터. 예.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취락인사들, 청주에도 많은 보훈 출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락인사들이 앞장서고 또 청주 시민들, 다른 시군에서도 보훈군을 많이 응원해 준 덕분으로 보훈군이 지나간 10년 동안에 개발 가능한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해서 이제는 보훈군이 10년 전은 충북 어느 시군에도 돌아보지 않는 시군이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주목해보는 보훈군이 되었다. 이거는 다 보훈군을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이다. 특히 보훈군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더 좋은 우리 보훈 지역사회 또 남들이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기관 사회단체 국민들이 노력한 덕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리고 이제 따져보니까 임기가 1년 5개월 남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할 일은 그동안에 일을 남들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인데 이건 이제 아침에 출근해도 저녁에 퇴근할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에 이렇게 밤새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일 욕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작해놓은 거 벌려놓은 건 우선은 한이 있더라도 다 완결짓고 그리고 보훈군의 부채 없이 후배 군수에게 넘겨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상혁 보훈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